안녕하세요.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트리거 포인트의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링이 됐건 또는 마사지가 됐건 근막 이완의 다양한 테크닉이 됐건 이 뻣뻣해지고 경직된 근육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트리거 포인트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이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근육 안에서 약간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형성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운동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일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게 되는데 그걸 오래 좀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옆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좀 이렇게 후방경사시킨 상태에서 의자에 기대서 앞에 걸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자세, 목이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자세보다는 조금 이게 어긋나 있는 거잖아요. 자, 어긋나 있게 된다 그러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앞이나 뒤에 있는 근육들의 신경세포 또는 고유감각 수용성을 지닌 세포들이 이 원래의 위치가 깨졌고 위반됐다라는 것을 뇌에다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앉아서 오래 있다 보면 앞쪽으로 너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그것을 원래대로 원래 정렬 상태로 끌어오기 위해서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세를 똑바로 끌어오지 못하고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되거나 이건 뭐 허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오래 있게 되거나 또는 옆으로 이렇게 틀린 채로 오래 있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어긋난 정렬이 무너진 곳에서 관절의 정렬을 찾기 위해서 그 항상성, 즉 우리 몸이 원래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신경적인 항상성 차원에서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근육들은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치로 오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근육의 이 수축,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수축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손이 막 목으로도 가게 되고 허리도 만지게 되고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이것이 트리거 포인트, 즉 근육이 멀쩡했던 근육에 과도한 수축이 생기게 되면서 그 안에 어떻게 좀 만져지게 동그랗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의 물질이 뭉쳐서 만들어낸 어떤 결정체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데 방해도 하고 움직일 때 아프게도 하고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아프게 한다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즉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그런 임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트리거 포인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해서도 근육이 뻣뻣해질 수 있지만요. 잘못된 자세로 또는 신체 활동 없이 오래 앉아있게 돼도 그것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근육이 수축, 즉 등척성 수축을 하게 되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세포 레벨, 조금 더 깊은 레벨에서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신경의 종막, 이게 nerve terminal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영어로 이렇게 좀 써드릴 텐데요. nerve terminal. 그리고 이제 신경의 종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활동 점유가 전달돼서 신경 종말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synaptic cleft, 즉 연접 작용이 일어나는 그 곳. 그래서 요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근육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근육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여기 synaptic cleft.
여기를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도 합니다. 뉴로머스큘러 정션. 근신경계의 계곡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신경 종말의 경판에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서 이걸 조금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수축이 일어나기 위해서 활동 전이를 계속해서 옮겨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 쪽으로 분비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운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depolariz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depolarization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것이 근세포체, 우리 근소포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사이코플라스믹 레티큘럼에 자극을 줘서 이것이 칼슘 이온을 분비하게 합니다. 칼슘 이온이 분비되면요, 근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sarcomere, 근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sarcomere가 어떻게 됩니까? contraction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contraction 일어날 때 여러분들 배운 대로 ATP가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육의 수축 반응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근육이 오랫동안 경직되게 되면요, 이 신경 종말에 있는 경판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그 양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증가된 표시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이 아세틸콜린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depolarization으로 인한 사이코플라스믹 레티큘럼, 근소포체에서의 칼슘 분비가 많아지게 되죠. 자, 이 칼슘이 너무 잉여분, 너무 많아져서 근육 안에 방해를 하는 것도 어떤 학자들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synaptic cleft, 연접 극간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이 증가된 신경전달 물질의 증가된 양상도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어낸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금 이것이 많이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게 됨으로 인해서 칼슘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건 근수축, sarcomere의 수축으로 연결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수축하는 이 반응이 계속되면서 근육이 이완하려고 하는 decontraction, 이완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고 이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계속 유지되는 sustained isometric 등척성 contr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육이 뻣뻣하고 아픈 것을 호소하고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 것을 호소하는 분들의 근육을 이렇게 좀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텐션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칼슘이 나오면서 이런 근육의 muscle physiology, 근육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육의 에너지가 에너지 디맨드, 요구사항, 에너지가 요구되는 양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걸 우리가 혈관이라고 할게요. blood vessel. 그러면 이론적으로 근육이 수축되게 되면서 혈관을 어떻게 합니까? 압박하게 되겠죠. compression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compression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에너지의 뭡니까? 우리 공급원, supply, 에너지의 공급원이 압박을 받게 되므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서플라이가 감소하는 것과 에너지의 요구량이 높아지는 것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의 크라이시스. 에너지 크라이시스. 에너지 근육이
이 근육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수축하기 위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요, 두 개의 신경과 같이 연결이 돼 있고 또 두 개의 이 신경 그룹에다가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통각신경, 하나는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러면요,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일어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물질들이 통각신경과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이것이 단지 그냥 뻣뻣한 것만을 만들어내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떨까요? 통각신경의 활성화로 인해서 통증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통증은 여러분들 구조적인 손상이 아니죠. 뭐가 찢어진 게 여기 없죠. 화학적인 chemical reaction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어서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근육이 뻣뻣해진 것이 오래 지속되면 이 신경 종말에 있는 경판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지므로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트리거 포인트, 그냥 어디서 잠깐 세미나 교육 받고 여기 이렇게 뻣뻣하면 트리거 포인트예요. 이렇게 돌리면 나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듣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운동 전문가, 경쟁력 있는 운동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과학자들과 이미 이쪽에서 임상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이런 것들이 뻣뻣한 근육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물질들이 더 많이 관찰이 됐다라는 것을 케이스 스터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전을 보면 모빌리티 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폼 롤링이 필요한 것이고 근막 이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초기 단계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빌리티 운동, 가동성 운동, 근막 이완 운동을 주게 되면 이러한 악순환되는 사이클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트리거 포인트의 원리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트리거 포인트 얘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트리거 포인트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잘 공부하시고요. 이런 것들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운동과학, 해부학, 이런 것들 생리학, 운동생리학, 근육생리학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운동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기술 가지고 덤벼들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것과는 큰 레벨의 차이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